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두 번째 과목인 스프레드시트 일반, 즉 엑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셀에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이 엑셀 하면 또 함수고 수식이 되죠. 자, 수식에서 통합 문서에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동일한 셀 범위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3차원 참조를 사용한다. 3차원 참조라는 이 용어 자체가 여러 워크시트에 동일한 셀 참조를 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고요. 계산을 할 범위를 선택을 해서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면 선택한 영역에 수식을 한꺼번에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0군데의 셀을 선택을 하고 10군데의 비연속적인 범위를 지정할 때 우리는 무슨 키를 쓰죠? 컨트롤 키를 쓰죠.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고 나서 컨트롤 엔터를 쳐주면 해당된 영역에 똑같은 내용으로 채워지게 돼요.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결과값이 수식이 아닌 상수로 입력되게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Alt F9를 누른다라고 했는데 그냥 F9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설명하는 이 부분이 바로 틀렸군요. 그 다음에 배열 상수는 숫자나 텍스트 외에 true, false,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논리값 또는 이런 오류값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네. 시나리오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 시나리오가 뭐죠? 자,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매뉴얼이 있어. 그 다음에 산사태가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당황하지 말고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시나리오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국어 점수가 이렇게 변화되면 내 학점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율이 이렇게 보면 내가 만기에 받을 수 있는 적금은 얼마가 될까 얼마가 될까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겠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는 결과 셀을 반드시 지정해야 돼요. 뭐를 알고 싶냐라는 거죠.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는 결과 셀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랬는데 결과 셀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군요 라는 거고요. 자,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비교해 가지고 하나의 테이블로 요약하는 보고서 만들 수 있고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생성하기 전에 변경 셀과 결과 셀의 이름을 정의를 하게 되면 셀 참조 주소 대신에 정의된 이름이 보고서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나리오 하기 전에 뭐 했죠? 바로 셀 이름 지정을 했죠. 그러면 그 이름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 좋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알아보기가 쉬운 거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자동으로 다시 갱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시나리오도 내용이 바뀌느냐? 저절로 안 바뀐다 그거죠. 우리가 반드시 새로 고침을 해줘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 다시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된 값을 요약 보고서에 표시하려면 새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공유예요. 다음 중 통합 문서 공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자, 병합된 셀, 조건부 서식, 데이터 유효성 검사, 차트, 그림 이런 일부 기능은 공유 통합 문서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다. 공유된 통합 문서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할 수가 없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통합 문서를 공유하는 경우 저장 위치는 웹 서버가 아니라 공유, 네트워크 폴더를 사용해야 된다. 자, 셀을 잠궜어요. 네트워크 워크시트를 보호했어요. 이렇게 액세스를 제한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공유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가
공유 통합 문서에 대한 모든 액세스 권한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네. 자, VBA에서 프로시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프로시저는 또 여러분 또 실기에서도 우리가 프로시저 실습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시저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게 해주는 명령문들의 집합이다. 프로그램 쪽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기록한 매크로도 프로시저로 기록이 되고요. 서브 앤드 서브 프로시저는 명령문의 실행 결과를 반환한다 라고 그랬는데요. 이 서브 앤드 서브는 이거를 실행 결과를 반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린트 하세요 라고 끝나는 게 있고 3 더하기 5인 결과 8을 보내는 경우가 있죠. 결과가 보내는 경우가 있죠. 이 앤드 서브는 결과값을 반환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결과값을 변환하는 것은 펑션이에요. 펑션 앤드 펑션입니다. 자, 하나 이상의 프로시저를 이용해 가지고 모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네, 다음 중 수식 작성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수식을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셀 범위를 참조할 때는 시작 셀 이름과 마지막 셀 이름 사이에 콜론이 입력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1부터 A10까지 할 때 어떠세요? 콜론이 들어가죠. 네, A1부터 A10까지 영역 범위 잡을 때 네, 다른 워크시트의 값을 참조하는 경우에 해당 워크시트 이름에 알파벳 이외의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워크시트 이름은 큰 따옴표로 묶는다라고 그랬어요. 맞나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한글, 영문 이런 다른 글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틀렸습니다. 네, 2번이 틀렸다. 그다음에 수식 안에 문자나 숫자에는 글꼴 서식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또 외부 참조에는 통합 문서에 대한 이름, 경로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요. 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네, 다음 중 날짜 데이터에 대한 입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날짜는 1990년 1월 1일을 1로 시작하는 일련 번호로 저장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짜를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숫자로 표현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숫자가 1990년 1월 1일부터고 내가 3일이다라는 것은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을 의미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날짜 데이터는 슬래시나 점 또는 하이펀으로 년, 월일을 구분해서 입력한다라고 그랬는데 엑셀에서 날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는 슬래시나 하이펀만 쓰죠. 네, 점은 쓰지 않습니다. 다음에 수식에서 날짜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할 때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한다라고 그랬는데요. 네, 날짜 데이터를 수식에서죠. 수식에서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사용이 됩니다. 자, 바로가기 키에 컨트롤 알트 세미콜론을 눌러주면 오늘 날짜가 아니라 현재 시간을 알려주고요. 오늘 날짜를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세미콜론만 눌러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요? 맞은 건 뭐였어요? 바로 1번이군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네, 시나리오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를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해당 시나리오도 자동으로 삭제가 되나요? 네. 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엑셀에서 시나리오를 얼마나 해봤냐라는 부분이 되죠. 이미 작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가서 이제 명령어에 찾아 들어가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지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나리오 실습을 해보면 알겠지만 시나리오를 만들면 별도의 워크시트에 만들어져 있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나리오 그 시트지가 지워지나요? 그러지 않죠. 네.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 특정 셀 변경에 따라서 연결된 결과, 네, 셀의 값이 자동으로 별과 연결되어서 변경되어서 결과값을 예측할 수가 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피벗 테이블로 요약도 할 수가 있고요. 변경셀과 결과셀의 이름, 셀 이름을 적어주는 거 있죠? 셀 이름을 지정한 경우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결과에 셀 주소 대신에 지정한 이름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훨씬 결과를 판독하기에 더 좋죠. 네,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네. 자, 부분합에 대한 설명인데요. 부분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부분합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가 부분합이죠? 뭐 해야 되죠? 제일 먼저 부분합이란 그룹별로 통계를 낸다. 그렇게 먼저 기억을 해주고요. 부분합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그건 바로 뭐다? 정렬이다. 그래서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첫 행에는 열 이름표가 있어야 되고 그룹할 항목을 기준으로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정렬해야 된다. 그런데 정렬에는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죠. 오름차순으로 해야 되나요? 내림차순으로 해야 되나요? 네,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되죠. 상관없다. 어떻게든 정렬만 되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보면 부분합을 작성을 하려면 반드시 오름차순 정렬해야 된다? 아니죠. 여러분도 객관식이잖아요. 우리가. 객관식의 목적은 뭐죠?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어감상 답을 찾을 수는 있죠. 반드시 뭐뭐 해야만 전부 이런 건 이제 좀 답이 될 확률이 높죠. 네. 자, 그 다음 3번 갈게요. 네. 부분합을 제거를 하면 부분합과 함께 표에 삽입된 윤곽, 페이지 나누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모두 같이 제거가 되죠. 자,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전에 작성한 부분합은 삭제가 되고 새롭게 작성한 부분합만 표시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부분합을 한 번 할 때와 두 번, 세 번, 네 번 연속해서 할 때 이 새로운 값 대치를 잘 여러분이 이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엑셀의 화면 확대, 축소 작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문서에서 확대 축소는 10%에서 400%까지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설정한 확대 축소 비율은 통합 문서의 모든 시트에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현재의 시트지를 200%로 보겠다, 300%로 보겠다. 그럼 다른 시트지도 그렇게 보이냐 그거죠. 그렇지 않죠. 꼭 해당 시트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화면의 확대 축소는 단지 화면에서만 보이는 상태로만 확대 축소하는 거죠. 인쇄를 할 때 이게 적용이 되나요? 네,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면에서만 보여주는 거죠.
컨트롤 누른 채 마우스의 스크롤을 위로 올리면은 화면이 확대가 되죠. 이거 해봤죠? 컨트롤 누르면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하면 화면이 확대되고 축소되는 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됐죠? 네. 자,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네, 매크로인데요. 자, 매크로 하면 우리가 뭐가 떠올리나요? 버튼 하나를 누르면 여러분이 등록해 놓은 여러 개의 명령어를 수행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버튼으로 할 수도 있고 단축키로도 할 수 있고 또 도형 버튼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양식 단추의 버튼으로 할 수 있고 도형의 단추로 할 수 있고 또 단축키로 할 수 있고 실행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매크로를 편집하거나 삭제하고자 한다 그거요. 그것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편집을 할 때 매크로를 선택을 하고 네, 편집 단추를 클릭을 하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크로가 여러분이 등록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면 네, 수정할 수 있죠. 근데 수정하기가 그냥 귀찮으니까 삭제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만들잖아요. 내부적으로는 다 저장이 되어 있고 편집은 가능하다. 그걸 편집을 하려면 단 본인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Alt F12를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을 하게 되면 매크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을 볼까요? 네, 매크로 파일을 삭제를 하면 통합 문서에 있는 모든 매크로를 삭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파일 이름이 이게 아니고요. 파일 이름이 이제 퍼스널입니다. 자, 해당된 파일을 이 파일을 삭제를 해야지 통합 문서에 있는 모든 매크로를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에 보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에서 삭제할 매크로의 코딩 부분을 범위로 지정한 후에 딜리트를 이제 눌러가지고 여러 매크로를 한꺼번에 삭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피벗 테이블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인데 자, 여러분이 3살짜리 아이가 여러분한테 뭐 언니 피벗 테이블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줄까요? 어떠죠? 피벗 테이블은 항상 두 글자가 나와줘야 돼요. 두 개의 단어가 나와줘야 돼요. 행과 열에 의해서 네, 통계를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피벗 테이블이다라는 거죠. 부분합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빠져나와야 되죠? 그룹화, 그룹별로 통계를 낸다. 시나리오는 네, 여러 상황에 대한 통계를 내는 거죠. 네, 예측 상황을 하는 것이고 피벗 테이블은 행과 열에 의해서 통계를 내는 작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원본 데이터를 수정을 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제 데이터를 새로 고침을 해야지 데이터 그룹에 모두 새로 고침을 해야지 피벗 테이블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에요. 2번 볼까요? 네, 피벗 테이블 필드 창에서 보고서에 추가할 필드를 선택을 할 때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거나 또는 논리값인 필드를 선택을 해가지고 행 영역에 추가하는 부분이고요. 감 영역에 추가된 필드가 2개 이상이면 저절로 시그마 필드가 열 영역 또는 행 영역에 추가가 됩니다. 열 레이블, 행 레이블 단추를 클릭을 해서 레이블 필터나 각 필터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네, 다음 중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연속된 셀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된 범위를 지정할 때는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마지막 셀에서 Shift 클릭한다 라는 거, 기본적인 거. 또 이제 처음에 셀 클릭해주고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 해간다
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셀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를 눌러서 영역을 점점점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셀을 클릭한 다음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범위의 마지막 셀을 클릭을 한다.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에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면 이 영역이 전체 지정이 되는 거죠. 네. 자, 첫 번째 셀을 클릭한 다음에 F8을 누른 다음에 방향키를 눌러가지고 선택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요. 또 첫 번째 셀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눌러가지고 선택 영역을 확장한다라고 그랬는데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눌러주면 선택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셀 포인터만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 돼요? 바로 4번이 되겠군요. 됐죠?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에듀윌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 13번 갑니다. 네. 자, 셀 스타일이 있죠? 셀 스타일 아름답게 이쁘게 꾸며주는 셀 스타일이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셀 스타일은 글꼴, 크기, 숫자 서식, 셀 테두리, 셀 이런 정의된 이미 정의를 해놨죠? 네, 정의된 서식의 집합이다. 셀 서식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경우에 이제 편리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제공 셀 스타일을 수정을 하거나 또는 복제해서 사용자 지정 셀 스타일을 자,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네, 명령어 배워가지고 사용 중인 셀 스타일을 수정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당 셀에는 셀 스타일을 다시 적용하거나 적용된 서식이 반영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용 중인 그랬어요. 사용 중인 셀 스타일을 수정을 하면은 셀 스타일을 다시 적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냥 저절로 바뀐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적용해야 이 말이 틀렸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특정한 셀을 다른 사람이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셀을 잠그는 셀 스타일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이군요. 자,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네, 새로운 워크시트의 피벗 테이블을 생성을 하게 되면 보고서 필터의 위치가 A1이 되고요. 행 레이블은 이제 2번 내려가서 A3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피벗 테이블과 연결된 피벗 차트가 있는 경우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 도구에 모두 지우기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 필드, 서식, 필터 이런 것들이 모두 제거가 됩니다. 내가 모두 지우기를 눌렀기 때문에. 자, 3번 갈까요? 하위 데이터 집합에도 필터, 정렬을 적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으나 조건부 서식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요. 조건부 서식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오류 값을 빈 셀로 표시하고자 할 수 있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가면 빈 셀에다가 뭔가를 표시하겠다. 또 빈 셀에 원하는 값을 지정해 가지고 표시할 수 있지요. 자, 15번 갈까요? 네, 뭘까요? 네,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동일한 문자를 여러 개의 셀에 입력을 하려면 셀에 문자를 입력한 다음에 채우기 눌러 드래그하면 되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이제 순서를 가진 것도 있고 또 여러분 이름을 뭐 내가 100군데다 쓰고 싶다. 언제 100군데 쓰겠어요? 한번 써가지고 또 체육엔들을 이용을 하면 쉽게 입력이 가능하죠. 자, 숫자 데이터인 경우 두 개의 셀을 선택을 하고 체육엔들로 이제 드래그하면은 두 값의 차이만큼 증가, 감소하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5 입력하고 10을 입력해서 두 개를 영역 지정을 하고 체육엔들로 쭉 드래그한다. 그런 말이죠. 자, 3번에 보면 일정한 범위 안에 동일한 데이터를 한번 입력하고 싶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범위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Shift 엔터가 아니라 뭘까요? Shift가 아니면 뭘까요? 바로 컨트롤이죠. 그래서 막 이제 막 100군데 영역 지정을 해놓고 불규칙적으로 컨트롤 눌러서 막 해놓고 나서 내 이름 뭐 문혜영 예뻐 이렇게 하고 나서 컨트롤 엔터를 채워주면 그 단어로 다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사용자 지정, 네, 연속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네,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사용자 지정 목록에는 텍스트나 텍스트 숫자, 조합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네, 다음 중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요. 이 엑셀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누르면 굉장히 다양한 명령어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유용한 네, 붙여넣기가 많죠. 네. 선택하여 붙여넣기, 네, 선택하여 붙여넣기인데요. 네. 자, 볼게요. 네. 선택하여 붙여넣기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은 워크시트에서 클립보드에 대한 특정한 셀 내용, 그 다음에 수식, 서식, 메모 이런 것들 다양하게 복사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컨트롤 알트 V입니다. 예. 단축키 외워주면 좋겠고 잘라낸 데이터 범위에서 서식을 제외하고 내용만 붙여넣고 싶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예, 내용 있는 셀만 붙여넣기를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이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복사한 데이터가 아니죠.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아니고 얘는 잘라냈다, 잘라내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기를 한 데이터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원본 셀 값이 변경되었을 때 붙여넣기 한 셀의 내용도 자동으로 변경이네요. 이거 하려고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소스가 있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했어요. 얘가 바뀌네? 그럼 얘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네. 자, 다음 중 윤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윤곽은 또 부분합에서 여러분이 구경을 해봤을 거예요. 부분합을 하게 되면 왼쪽에 윤곽이 나오죠. 그래서 윤곽 기호를 설정을 하게 되면 그룹의 요약 정보, 네, 또는 필요한 그룹에 대한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죠. 내가 원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룹별로 요약된 데이터에서 윤곽 지우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윤곽을 지웠다 그러죠. 설정된 윤곽 기호와 함께 윤곽 설정에 사용된 요약 정보도 함께 지워진다라고 그랬는데 윤곽 지우기를 하면 윤곽만 지워지는 거죠. 예, 거기에 있는 요약 정보는 제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부분합할 때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막 마이너스 플러스 윤곽 기호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오른쪽에 요약 정보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윤곽 지우기를 하면 여기만 지워지는 거예요. 여기만. 여기 있는 뭐 합계, 평균 이런 내용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을 실행을 하게 되면 각 정보, 행 그룹의 바로 아래나 위에
요약행이 삽입되죠. 그래서 해당된 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합계, 평균 이런 것들이 삽입이 되고 윤곽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부분합을 할 때 윤곽은 어때요?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룹화해서 요약하려는 그룹화, 요약, 그룹화, 요약 이게 바로 부분합의 특징이 되는 거죠. 데이터 목록에 있는 경우 데이터의 최대 8수준, 8개의 수준의 윤곽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한 수준은 각 그룹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네, 다음 중 윗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윗줄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 엑셀에 셀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윗줄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셀에 대한 주석을 설정하는 것이다. 문자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에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모는 우리가 아무 셀에나 다 이제 보충 설명을 적어 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윗줄은 제한돼 있어요. 어떤 셀에만 적용할 수가 있느냐? 문자열에만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윗줄은 삽입을 하면 안 나와요. 바로 삽입되지 않고 홈, 글꼴 그룹에 윗줄 필드 표시가 있어요. 그 명령어를 선택을 해야지만이 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윗줄에 입력된 텍스트 중 일부분의 서식을 별도로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윗줄에서는 서식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분만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글자를 써놨는데 여기까지가 뭐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내가 윗줄에다가 적어놨다. 근데 민국이라는 글자만 내가 뭐 빨강색으로 하고 싶다든지 이런 일부분 변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셀에 데이터를 삭제를 하게 되면 윗줄도 함께 삭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윗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한 절반 문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